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도시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를 지켜본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에 걸쳐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세운 계획, 그 계획이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다른 얼굴을 보일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탐욕스러운 두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한 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현명한 아버지의 시험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병원에 대해 말씀드리죠. 이 병원은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5층짜리 큰 건물에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넓은 주차장과 아름다운 정원도 있었습니다. 이 병원 땅만 해도 수백 평이 넘었지요. 무엇보다 이 병원이 유명한 이유는 원장님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멀리서도 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선생님께서 수술해 주시면 걱정 없어요. 우리 원장님은 정말 손이 금손이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올해 73세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4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온 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시고 응급 환자가 오면 새벽에도 달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의술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첫 번째 의무다. 이것이 원장님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 훌륭한 원장님은 이상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발표하신 것이었어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졌다며 병원 운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요. 미라야, 오늘이 며칠이지? 아까 만났던 김 부장이 누구였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원장님의 세 자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딸인 장미라 50세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좋은 결혼 제안들이 많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대학에서 병원 행정학을 전공한 후 바로 아버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실장으로 병원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환자들도 미라를 잘 알고 있었어요. 미라 실장님이 계셔서 이 병원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효녀 중에 효녀세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한 후에도 미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라야, 네가 없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둘째는 아들인 장민호 47세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전무직책을 맡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강남에 큰 집도 있고 외제차도 몇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민호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도 갖고 싶어 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관심이 많았지요. 평소에 아버지를 찾아뵙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일찍 가버렸어요. 아버지, 회사 일이 급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늘 아쉬워하셨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딸인 장설아 44세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유명한 방송인이었어요. 예쁘고 말도 잘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지요. 설아는 어려서부터 예뻤고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했어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평소에는 아버지께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를 드려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설아야, 언제 한번 얼굴 보러 와라. 네, 시간 나면 꼭 뵈러 갈게요. 하지만 실제로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고 병원 운영에서 물러나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민호와 설아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로 병원 운영에서 물러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에도 잠깐 왔다가 가던 민호와 설아가 갑자기 자주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민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왔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어머, 민호야 오늘은 어쩐 일로? 그냥 아버지 안부도 여쭐 겸 왔어요. 그런데 민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라 병원 건물을 훑어보는 눈이었어요. 로비의 크기, 층수, 시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설아가 왔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언니, 요즘 힘드시죠? 아버지 돌보시느라. 괜찮아,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언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봐요. 설아는 미라를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상태가 계속 나빠지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미라는 설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민호와 설아가 함께 왔습니다. 둘이 미리 상의를 한 것 같았어요. 누나, 우리 가족회의 좀 해봅시다. 가족회 네, 아버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요. 세 남매는 병원 원장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옆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 내가 다 관리하고 있고. 그게 문제예요. 누나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설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병원 건물만 해도 엄청난 가치잖아요. 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큰 건물이면. 무슨 소리야? 언니, 현실을 봐요.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거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민호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 건물만 팔아도 수백억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땅값도 엄청나죠. 다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팔고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희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아버지가 평생 쌓아 올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 상태 안 좋은데 이럴 때 서류 다 정리해둬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이죠.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드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미라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아버지가 평생 환자들을 위해 쌓아 올린 거야.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누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이게 감정적인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은 평소에 아버지께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누나, 그건 너무한 말씀이세요. 너무해. 사실이잖아. 그때 옆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니? 세 남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아버지, 별일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알아차린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와 설아는 더욱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병원을 팔고 재산을 나누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에게도 얘기가 들어가고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민호와 설아가 병원 매각을 계속 주장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병원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아버지가 직접 봐야겠다. 누가 정말로 이 병원을 사랑하고 가장 잘 돌볼 수 있는지 말이다. 세 남매는 놀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어느 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투자를 잘못해서 회사 돈을 몇십억 날렸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교만하게 살았던 제 버린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1시간 넘게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화려하게 화장하던 것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왔어요.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끝났어요. 방송국에서 계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실수를 했나 봐요. 시청자들이 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생겼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예요. 이제 아버지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눈물을 흘리거나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처럼 묵묵히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따뜻한 우유를 데워드리고 식사 때마다 아버지 입맛에 맞는 죽을 끓여드렸어요. 약 시간도 정확히 챙기고 밤에는 이불을 잘 덮어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아버지는 미라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뜨거운 눈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거야. 미라가 매일 밤 혼자서 흘리는 눈물, 아버지를 걱정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어. 그런데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경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 로비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해. 내 집은 어디 있어?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간병인들도 당황했어요. 미라가 급히 달려와서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미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나를 붙잡아? 집에 가야 한다고.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환자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다른 전문 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민호는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설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설아도 며칠 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달랐어요. 밤낮 없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환자들께 사과하고 간병인들과 함께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불만을 표시하면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요. 제가 더 잘 돌보겠어요. 미라는 한 달 동안 이런 생활을 견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르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가장 차가울 때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봤어. 민호와 설아는 며칠 못 견디고 도망쳤어 하지만 미라는 끝까지 책임을 졌어. 가장 차가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미라였어. 그런데 이때 민호와 설아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몰래 제약회사 사람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이 병원 부지에 큰 제약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병원을 우리가 헐값에 사겠어요. 그 대신 당신에게 좋은 조건을 드리죠. 민호는 뒷돈을 받고 병원을 싸게 넘기기로 약속했어요. 설아는 자신의 방송계 인맥을 이용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 했어요.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그러면 병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이런 일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설아가 함께 압박해오니까 점점 지쳐갔어요. 누나,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 상태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맞아요. 언니 현실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 정리해 줄게요. 매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미라도 지쳤습니다. 결국 어느 날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민호와 설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병원이 우리 손에 왔어. 이제 걱정 없겠네. 그들은 벌써 재산을 나누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호와 설아가 병원 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고 기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라는 체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다 끝났네요. 병원은 제약회사에 넘어가고 우리는 돈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 골치 아픈 일이 정리되었네요. 설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첨단 의료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부지가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병원 부지로 향후 10년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바로 그들이 있는 병원 건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부지의 땅값은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동산 가치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민호와 설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방금 판 병원이 10배 더 비싸진다고. 설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하필 지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몇백억 원이었던 병원이 갑자기 몇천억 원이 된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병원 입구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공증인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계약건으로 왔는데 혹시 장민호, 장설아 씨 계신가요? 민호와 설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 방금 서명하신 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방금 서명하신 서류가 병원 매각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서류는 병원 매각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 부양 의무 포기 서약서이자 상속권 완전 박탈 동의서예요. 변호사의 말에 민호와 설아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분께서는 방금 아버님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신 거고 동시에 아버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공증인이 덧붙였어요. 이 서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해요.
공증까지 마쳤거든요. 민호와 설아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어요. 이건 사기예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누가 속였나요?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신 건 두 분 책임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민호와 설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꼿꼿이 서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일부러 치매인 척했던 거야. 연기라고요? 그래. 뇌종양도 없었고 치매도 없었어. 모든 게 너희들을 시험해 보려고 한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기억을 잃은 척하고 아픈 척하고 정신없는 척했어. 너희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아버지, 그럼 그동안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너희들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야. 민호와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어. 너희들은 아버지가 아플 때 도망쳤고 돈이 보이자 달려왔어. 그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었어. 아버지는 미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라는 달랐어. 돈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버지만 생각했어.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은 미라 것이야.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장미라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입니다. 이것도 이미 법적 효력이 있어요. 민호와 설아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천억 원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어요. 이제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내 딸은 미라뿐이야.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간의 긴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민호와 설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3년 동안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식인데.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해봤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진짜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아플 때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제약회사에서 뒷돈을 받은 일이 검찰에 발각된 것이었어요. 원래 민호는 회사에서도 비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이번 병원 일로 조사를 받다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민호의 비리를 보도했어요. 대기업 전무 장민호 씨가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지위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설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 했던 일이 알려지자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어떤 방송국도 설아를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을 속이려 했던 방송인은 우리 방송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방송국 사장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설아는 그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느라 빚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그 빚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명품 가방들을 팔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설아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방송인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미라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와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어요. 장미라 씨, 이제 병원과 모든 부동산, 그리고 아버님의 전 재산이 법적으로 당신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것이에요. 미라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큰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에요. 어느 조용한 오후 아버지와 미라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병원을 오가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미라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겠니?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야.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해온 게 아버지 인생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와 설아는 이 병원을 돈으로만 봤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이곳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어.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환자와 의술을 위한 병원, 그리고 내가 보여준 헌신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아버지는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정신, 책임감 있는 자세는 영원히 남는 거야. 그날 저녁 미라는 병원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자신이 이어가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민호와 설아는 결국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진심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병원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버지와 상의해서 병원을 재단병원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 병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미라의 제안에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이 병원이 가야 할 길이야. 재단병원이 된 후 미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병원 1층 한쪽에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클리닉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영양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고마운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라는 보람을 느꼈어요. 미라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행정실장이었지만 이제는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병원 경영자가 되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미라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고 대학에서는 강의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미라 원장님의 병원 경영 철학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미라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떠올렸어요. 한편 민호와 설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민호는 감옥에서 나온 후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끔 병원 앞을 지나가면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어요. 설아는 지방의 작은 케이블 방송에서 간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미라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럴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아버지와 미라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아래 무료 클리닉에서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금 치료를 마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병원을 나서면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까르르르. 아빠, 주사 안 아팠어요. 선생님이 사탕도 주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병원 전체를 환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미라야, 저 소리 들리지? 네, 아버지. 정말 예쁜 소리예요. 저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야. 돈이 아니라 저런 웃음소리 말이야.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도리는 영원히 남는 거야. 미라는 아버지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그걸 증명해줬어. 그때 아래에서 또 다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아픈 사람이 나아가는 소리들이었어요. 미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시에 깊은 행복감도 느꼈어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재산만 노렸던 민호와 설아와 달리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미라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옥상에서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여전히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아버지의 3년간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 드러난 자식들의 진짜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착하게 보이던 사람도 큰 재산이 눈앞에 보이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민호와 설아는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관심도 없었지만 치매에 걸렸다고 하자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관심 있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반면 미라는 달랐어요. 돈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켰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탐욕에 눈이 먼 민호와 설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헌신을 보여준 미라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끝내 승리하는 건 탐욕이 아니라 도리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당장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가족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미라처럼 곁을 지켜줄 수 있나요? 아니면 민호와 설아처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미라와 같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과 도리는 영원히 남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